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지지 자리, 또 저항 자리에 관해서 이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평선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비트코인 현재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인데요. 4시간 차트인데 이평선이 지금 다 밑에 있죠. 쉽게 말해서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평선의 원리를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이평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선을 우리는 이평선이라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7일선, 검정색은 7일선이고요. 이 노란색은 15일선, 그리고 민트색은 50일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캔들 있을 때 이 막대기를 흐리는 캔들 또는 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막대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 캔들이 있을 때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이거는 저항이 되고요.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캔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얘가 위로 밀어버리고요. 반대로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서 저항을 받게 돼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7일선을 딱 버텨주고 있죠. 밑에서 7일선이 밑에 똥꼬를 딱 찌르고 있으니까 이놈이 똥꼬가 아야아야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밑에 누가 있어요? 15일선과 50일선 또 버티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라도 얘가 깨진다고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가격 보니까 5,400만원이네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5,400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캔들을 어떻게 해요? 똥꼬를 찌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예 하면서. 그래서 맞았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땐 어디로 잡아요? 이평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평선 잡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교육이 하나 더 들어가자면요. 오프님 근데 4시간 차트로 지금 보고 계신데 1시간 차트로 보면 안 돼요. 30분 차트로 보면 안 돼요. 오프님 1시간 차트로 보니까 그림이 다른데요. 30분 차트로 보니까 그림이 다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4시간 차트를 볼지 1시간 차트를 볼지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내가 현재 내가 현재 대응하고 싶은 시간대가 언제냐는 거죠. 보통 캔들이 4개에서 6개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파동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4시간 차트라는 것은 4시간에 저 캔들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1시간 차트는 1시간에 한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이 11시, 12시인데 만약 내일 아침에 가격이 궁금하다.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싶다면은 몇 시간 차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1시간 차트 또는 4시간 차트를 보는 게 좋겠죠. 4시간 차트 같은 경우 내일 아침 8시까지 9시까지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 차트로 보면 1시간 차트로 보면 봉이 캔들이 8개 정도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나는 어떤 코인을 사고 팔고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시간 차트보다는 1시간 차트 내일 아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4개에서 5개 1시간 차트는 실제적으로는 반나절 정도의 움직임을 볼 때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차트 보는 분석은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단타다 1시간 안에 거래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5분봉, 15분봉이라든지 5분봉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기준점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 자리는 어디가 된다고요? 이 자리가 되어 있죠. 왜?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럼 매수 자리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1시간 차트도 동일해요. 1시간 차트는 좀 다르겠죠. 1시간 차트는 어떻게 돼요? 요 자리가 깨지면 요 자리만 깨지면 손절이고요. 5,550만원 예, 55자리가 깨지면 손절하는 자리고 매수 자리는 어디라고요? 이 자리가 되겠죠. 5,400만원짜리 뭐 비슷하네요. 자리들이. 아무튼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매물대로 잡으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거는 확인했다 이거야. 못 보니 그건 알겠다고요. 우리 이평선 배웠잖아. 이건 내가 알아요. 근데 못 보니 문제는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그냥. 언제 어디까지.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얘가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 같냐고. 요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물대
매물대 그리고 추세선. 추세선과 매물대 두 가지를 활용을 해요. 매물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매물대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고점, 전저점, 전에 있던 고점, 전에 있던 저점. 전에 있던 고점과 전에 있던 저점은 어떻게 찾아요? 고점과 저점은 옆에 있는 캔들을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 있던 고점은 이 자리겠죠. 여기가 최고 고체 꼭지 있는 자리잖아요. 꼭지 있는 자리인데 얘한테 전고점은 얘가 아니죠. 지금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저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자리, 이평선을 못 본다 하더라도요, 이평선이 없는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바닥자를 찾겠다 그러면 이 꼭지점 자리들을 찾아서 선을 쫙 그어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반등 자리가 되죠. 그 자리가 5550, 현재 이평선의 자리와 동일, 이평선에 걸린 자리, 7일선이 지지하는 자리와 동일한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이런 자리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빠님, 그럼 얘의 전고점은 어디예요? 그럼 전고점 찾아보면 되죠. 어떻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프를 줄여보면 되겠죠. 그래프를 줄여봅니다. 쭉 줄여요. 줄여봅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4시간 차트로 옮기는 거예요. 1시간 차트는 길기 때문에. 4시간 차트로 보면 전고점이 어디를 보여요? 전의 고점이 어디예요? 전고점이 없네? 전고점이면 여기네요. 여기서의 전고점은 여기네요. 거기 다 왔네. 근데 그건 7300이잖아. 7300까지 한 번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점은 이 저점들도 전고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의미 있는 전고점들, 의미 있는 전고점들은 어디에요? 이 자리겠죠, 지금. 여기 바닥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5800이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정도 더 넣어주는 이 자리. 여기가 전저점과 전고점의 자리가 되는 꼭지점 바닥 자리를 잡아주는. 그러면 여기선과 여기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 저항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가 되겠죠. 다음 저항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예요? 5,800에서 6천만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서 5,800에서 6천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은 크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이더리움 가지고 와봅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랑 약간 다르죠. 비트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저항은 어디라고요? 이더리움의 저항은 지금 자리입니다. 3,880만원. 전고점 자리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자리가 저항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항 자리가 있는데 저항 자리를 2번, 3번, 4번 터치하다 보면 뚫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처럼 고점에서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도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더리움도 현재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전고점 자리를 뚫지 못하고 이더리움이 떨어진다면 이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비트가 좋기 때문에 얘도 뚫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봅시다. 그럼 이거 다음에 전고점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전고점 자리는 어디예요? 찾아보니까 여기겠네요. 전고점 자리는 여기입니다. 왜 여기예요?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꼭지점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음 고점이 어디예요? 4,300입니다. 430만원.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30만원 올라가면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은 어디까지 봐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평선이 없다면 이전에 전 고점이 반등 자리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4,300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조정받아요? 지금 자리까지 3,800까지 조정을 받고 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상승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잡는 방법이 있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매물대를 잡는 방법과 또 하나 뭐가 있다 했어요? 추세선으로 저항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선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추세줄이라고 있죠. 추세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꼭지점과 꼭지점 쭉 이어주세요. 추세선이기 때문에 꽉 안 맞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요즘 꼭지점들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추세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라가다가 이 추세선 맞고 떨어졌고, 이 올라갔던 추세선 맞고 떨어지고, 얘도 올라가다가 추세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거놓고요, 아까 전에 매물대까지도 같이 대보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요, 매물대 자리 이 자리죠.
그럼 어떻게 보여요? 추세선과 매물대 자리 겹치는 자리,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가 오면은 저항 매물대의 자리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네, 비트코인 갖고 추세선을 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재밌게도 대부분 선들이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누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 이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 이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 이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 이 자리에 와서 떨어지고. 얘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다 이 자리가 얼마예요? 5,800. 그리고 아까 우리 매물대 잡았던 자리는 똑같이 겹쳐지죠. 우리가 매물대 잡았던 자리, 이 자리였죠. 이 자리 겹쳐지죠. 5,800에서 6,000 자리. 이 자리가 겹쳐집니다. 결국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물대에서도 저항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추세 라인에서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6천만원 정도, 5,800에서 6천만원 사이가 저항 자리다. 네. 제가 뭐 지금 와서 6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몇 달은 아니죠.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6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매물대 보고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변하는 게 아니, 얘네들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전에 움직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추세선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매물대는 안 변해요. 그럼 추세선을 거기서 하락할 때 똑같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봐요? 추세선은 아래를 긋는 거죠. 추세선을 누르고 아래로 긋는 거죠. 어디랑 어디 밑에 꼭지점과 꼭지점 쭉 거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기하죠.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얘는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여기를 만약에 뚫린다. 이 추세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손절 또는 익절. 일단은 매도. 왜? 이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요거 지지가 깨졌다는 소리잖아요. 지지가. 그래서 이런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왜 매도를 해요? 이 추세선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이 깨지면 매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깨졌을 때는 볼륨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평선이 있으면,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은 저항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된다. 하지만 이평선이 없을 때 뭐를 한다? 추세선을 거보고, 추세선이 위에 맞으면 떨어지고, 밑에 있을 때 밑에 맞으면 반등한다. 네, 똑같이 이평선과 추세선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고요. 이평선과 추세선이 없을 때는 뭘로 본다? 매물대로 본다. 매물대 보는 방법은 전고점과 전저점이다.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보시면 특정한 가격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차트 분석할 수 있는지, 이평선과 추세선,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설명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관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서, 오늘 준비된 교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끝!